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재광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바로 보시겠습니다. 인요한 이준석 전 대표와 부모님께 비난 발언 사과. 결국에 사과를 했네요.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지난 주말 충남 태안 당원 대상 강연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도덕이 없다. 이 전 대표 부모 탓이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한 겁니다. 제가 이준석 전 대표와 부모님께 과한 표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전 대표와 그 부모님께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라고 밝혔고요. 무슨 말을 했나 한번 보면은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그것은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 잘못이 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한 바 있고 이 둘이 계속해서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데 인요한이라는 이분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도대체? 같은 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죽거리고 날 세우고 정말 이렇게 막말이나 하면서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유발하는 이런 것들이 혁신위원장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결국에 뭐 사과를 하긴 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이 이후에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과를 한 워딩도 한번 보면은 애가 잘못되면 이제 어른이 지적을 받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냥 한마디 한 게 부모님한테 화살이 가서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을 해서 사과를 합니다. 이 비유부터가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청년 하는데 이분이 이제 11월 말이니까 한 달 있으면은 40입니다. 40이 다 돼가는 사람이 무슨 애예요? 이게? 집권 여당의 혁신위원장 수준이 이렇다 심각한 겁니다. 불러도 어떻게 이런 사람을 부릅니까? 수준 낮은 막말하고 되도 않는 변명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일맥상통하죠. 아무리 당원 행사라고 해도 할 말 못할 말은 가려야죠. 그리고 뭘 이래놓고서 통합으로는 합니까? 본인이 국민의힘의 분열을 더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 권리당원 권한 강화 추진 비명계 개딸 위한 꼼수 아니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대신 권리당원의 권한을 상대적으로 늘리는 당원 개정안을 추진을 하고 있죠. 비명계에서는 권리당원의 많이 포진해 있는 개딸들을 위한 꼼수가 아니냐라면서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당무위원회를 통과를 했고요.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을 바꾸겠다는 건데 기존에는 대의원이 30%,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25%, 일반 당원 5%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이 중에 대의원하고 권리당원을 합쳐서 70%로 묶고 나머지 일반 국민과 당원들 합쳐서 30%로 묶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반영 비율 기존의 1대 60에서 1대 20 미만으로 조정을 하기로 했다. 권리당원의 한 표 가치 3배 이상 높인 거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표의 등가성이 중요하다라면서 개정안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근데 표의 가치를 3배 이상 높였다라기보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인 1인 1표 시스템을 재정립하는 뭐 그런 과정인 거죠. 그동안은 이 대의원과 비교를 하면 권리당원들은 1인 1표라고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순리대로 가게끔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는 건데 당내 일각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이 아무래도 이제 다수가 권리당원들인데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에게 좀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참 조금만 다르게 접근을 해보면 결국에는 권리당원들의 마음을 못 얻은 사람들이 권리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꼴을 못 보겠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팬덤 정치에만 기대는 것은 분명히 위험한 건 맞습니다. 강성 지지층들 의견만 듣고 강성 지지층들이 나를 지지를 해주니까 국민 대다수가 나를 지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혹은 나를 지지하는 사람 외에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인드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팬덤 정치라는 게 잘못 구현이 되면 굉장히 위험하긴 한 건데 이재명 대표와는 경우가 다르죠. 결이 다른 거고 저도 뭐 대의원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민심이 천심이죠. 대의원들이 그동안 권리당원들에 비해서 1인 1표가 아니라 1인 3표, 1인 4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행사를 해왔던 그런 시스템들이 결국에는 뭐 당내 다수를 구성하는 당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온전히 반영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도 뭐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인구 편차, 지역의 대표성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표의 등가성에서 너무 차이가 났었어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번에 민주당의 결정, 대다수의 당원들이 환영할 결정입니다. 여담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민주당으로 치면은 지역위원장인데 그 중에서 22.5% 정도가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활동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해본 결과가 나왔어요. 뭐 어떤 문제인지까지는 구체적으로 언론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이라고 해서 크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지역이들 중에서 당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지역위원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의원제가 지역위원장의 어떤 권력 행사의 도구로 전락을 하고 있는, 변질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대의원제의 권한 축소 필수 불가결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회 상습체불 불이익줄 근로기준법 처리 요청. 윤석열 대통령 상습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를 해달라라고 주문을 했죠. 우리 법은 임금체불을 형사범죄 행위로 다루고 있다.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를 해달라. 임금채권보장법에 관련된 내용은 오늘은 좀 차치를 하고 이 상습체불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보면,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칭찬을 하긴 해야 돼요. 우리도 인정을 할 건 인정을 해야 되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지금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 이런 거는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근로자들의, 노동자들의 권익을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노량본특법도 마냥 반대만 하고 거부만 하지 마시고 제대로 좀 들여다보시고 좀 조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임금체불이 건설 쪽에서는 좀 빈번하게 일어나곤 해요. 자금이 빠르게 안 도는 경우가 많고, 대금 지불을 못 받으면 대표들이 사비를 써서라도 일단 본인의 직원들부터 그 임금부터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제일 먼저 직원들 월급부터 밀려버리는 그런 대표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게 마치 뭐 업계의 관행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건설 쪽은 뭐 다 이래 이렇게 매번 넘어가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사회의 토건 비리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건설 쪽의 뒤를 봐주는 지역의 정치인들, 속된 말로 같이 해먹는 정치인들, 공무원들, 뭐 시도의원들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 것도 좀 대통령께서 일벌백계를 하셔야 되고, 특히나 국민의힘 쪽 정치인들이 연관이 되었을 때 이 법의 적용이 정말 엄격하고 법의 잣대가 공정해야 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대통령께서 지금 하시는 이런 말씀들에 힘이 실리고 국민들도 공감을 하는 건데, 그동안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내부 단속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너무나 친기업적이고 노동자들을 경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좋은 말을 해도 크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자, 다음 기사입니다. 이탄희 연동형 비례제 사수해야 한다. 용인정 불출마. 당 험지 어디든 가겠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내일 의원총회를 하루 앞두고 당 지도부를 향해서 연동형 비례선거제를 사수해야 한다.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자신의 지역구 용인정에 불출마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동형 비례제를 사수해야 한다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다음 총선에서 용인정 지역구에 불출마를 하겠다. 당의 결단을 위해서라면 그곳이 어디든 당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겠다. 당이 고전하는 험지 어디든 가겠다. 지난 4년간 국민에게 정치 개혁을 수차례 약속했고 내일 의원총회에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국민이 선택했던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민주당이 한국 정치에 존재해야 할 이유를 스스로 없애는 행위가 병립형 비례선거제로 회귀를 하는 것이고, 국민통합과 정치 교체를 약속했던 이재명 당대표와 지도부가 내일 의원총회에서 올바른 결단을 이끌어주길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100번 1000번 옳은 말씀이죠. 누가 이탄희 의원님 말씀에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우리가 이런다고 해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우리가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고 소수정당들에게 일정 부분 의석을 양보하고 국회에 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게끔 하는 것, 그 취지야 정말 뭐 당연히 찬성하는 바이지만,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끝까지 위성정당을 고집을 하고 지난번처럼 이런저런 꼼수를 부려서 내년 총선에서 의석수를 과반수 이상 가져가게 된다면 정말 이 나라가 위험해집니다.
그나마 우리가 의석수라도 국민의힘보다 많이 갖고 있었으니 이 정도인데 내년에 의석수가 우리가 밀려버린다면 이건 정말 답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남은 임기까지 군부 정권으로의 회기 그 정도 수준의 독재와 탄압을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경제는 후퇴하고 외교는 굴욕이고 언론과 노조는 계속해서 탄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대참사가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취지는 좋지만 이게 우리만 하는 약속이라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지 우리만 하는 약속이라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그 약속 자체는 국민들과의 약속은 지킬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겠다는 또 다른 약속은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민주당에서 우리도 약속을 지킬 테니 국민의힘도 약속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합의를 종용하는 형태로 좀 가거나 혹은 선거법을 개정하거나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지 국민의힘이 약속을 어긴다고 해도 어기거나 말거나 우리는 무조건 약속을 지키자? 이거는 글쎄요. 제가 이 영상이 나가면은 소수정당 분들이나 이탄희 의원님 지지자분들에게는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자금의 이런 상황에서는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상식을 벗어난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그것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포기해버리자?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정말 우리만 약속을 지키고 저들은 약속을 안 지키게 되는 그런 경우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에 닥칠 위기, 위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마제강TV 오늘의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마제강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